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젊을 때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게 전부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엔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조금 더 재미있고 가볍게 살 수 있을까? 세월이 쌓일수록 우리는 어쩌면 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동안은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의 기대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예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쉬어야 할 나이에 여전히 비교하고 내려놓아야 할 시점에도 움켜쥐고 웃어야 할 순간에 걱정을 먼저 떠올리죠.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 절반 이상이 예전보다 웃을 일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삶의 여유가 늘었는데 마음의 여유는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결국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이 들어서 행복해지는 사람과 외로워지는 사람의 차이는 조건이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부를 재미있게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젊음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지혜, 여유, 그리고 나만의 리듬입니다. 이제는 남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속도의 삶을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더 재미있게 사는 9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향기롭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인생은 의외로 금세 달라집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하루에 작은 지혜 한 조각을 더해보세요.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가장 큰 행복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피로가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서 누구에게나 잘하려 애쓰고 싫은 말도 삼키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 무게는 점점 버거워집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관계의 확장이 아니라 정리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이 더 이상 든든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지치는 이유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관계에서 옵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해지는 사람, 늘 불평과 비교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 그런 관계는 내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무게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거리를 두는 기술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고 친구라도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잠시 멀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관계의 온도는 가깝다고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유지될 때 가장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정리라는 말을 냉정하게 드리지만 사실 그것은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삶의 후반부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웃을 수 있고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내가 먼저 멀어지면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하지만 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로의 방향이 달라졌다면 그 인연은 고마움 속에 놓아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마무리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단순해집니다. 수많은 인맥보다 진심으로 웃어줄 단 한 사람. 그 사람과의 한 끼 식사, 한 시간의 대화가 어떤 화려한 자리보다 값집니다. 인생의 품격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그 안의 온도에서 결정됩니다. 이제는 마음을 가볍게 할 시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매달리는 대신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과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의 공간이 열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평화와 여유가 들어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누가 내 곁에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관계의 거리두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정리는 다음 이야기인 몸과 건강의 균형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화두가 됩니다. 병원 예약표가 달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약봉지가 식탁 위에 늘 놓이게 되는 시점,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건강은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결코 흔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지나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식단표를 들고 숫자에 집착하고 하루라도 운동을 못하면 불안해하며 조금만 아파도 심각한 병이 아닐까 걱정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병들면 몸의 건강도 따라 무너집니다. 진짜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사소한 선택,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데서 비롯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한 정거장을 걸으며 하늘을 보는 여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소리내 웃는 순간이 혈액순환보다 더 강력한 보약이 됩니다. 나이 든 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관리라 부르지만 이제는 돌봄이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삶은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반면 몸을 고마운 존재로 바라보면 생활의 작은 루틴이 감사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매일의 식사 시간은 영양 보충이 아니라 마음의 휴식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좋은 재료를 천천히 씹으며 한 숟가락의 따뜻함 속에서 오늘 하루 잘 살았다는 위로를 받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식사입니다. 또한 몸의 피로는 쉬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조금 피곤할 땐 잠시 멈추세요. 쉬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루 30분의 낮잠, 잠시의 산책,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음의 약이 됩니다. 물론 이런 말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병이 생기면 어쩌죠? 예방이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방도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모든 걸 완벽히 관리하려는 순간 그 불안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합니다. 몸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좋다, 편하다, 가볍다는 감정이 건강을 지탱하는 진짜 기준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건강이란 단단한 근육보다 가벼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억지 운동보다 즐겁게 움직이는 시간을, 무리한 절식보다 기분 좋은 한 끼를 선택하세요.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온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가벼워야 인생이 다시 흘러갑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곧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면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 또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돈 때문에 울고 또 돈 덕분에 웃습니다. 젊을 땐 돈이 행복의 열쇠처럼 느껴졌지만 나이를 먹고 보면 그 열쇠는 꼭 행복의 문만 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을수록 든든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해지고, 없을수록 초라해야 하는데 오히려 홀가분해질 때도 있죠.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제는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나중에 쓸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돈은 원래 도구였는데 어느새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진짜 부유함은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을 흘려보낼 줄 아는 여유에서 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쓰지 않으면 그건 돌덩이와 같습니다. 반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소중한 사람에게, 또 나 자신에게 아낌없이 쓸 줄 아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바로 돈의 품격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자식에게 다 주는 게 부모의 도리 아니냐? 하지만 그것은 이제 오래된 생각입니다. 나의 노후를 희생한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준 뒤 남는 허무함, 그건 누구도 대신 채워주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주는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본보기입니다. 내가 내 삶을 즐기며 나를 위해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돈은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한 푼을 쓰더라도 그 돈이 누군가의 미소로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면 그건 낭비가 아니라 나눔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흘려보낸 돈은 언젠가 다른 형태의 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노후엔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돈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로 바꾸는 순간 그 돈은 아무 힘도 갖지 못합니다. 돈은 행복을 지탱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적당히 모으고 적당히 쓰고 그리고 필요할 때 아낌없이 나누는 것, 그게 노년의 경제적 평화입니다. 내가 쓴 돈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내가 아낀 돈이 나의 미래를 단단히 지켜준다면 그건 이미 완성된 균형입니다. 돈을 너무 움켜쥐면 얼굴이 굳습니다. 하지만 쓸 줄 아는 사람은 표정이 부드럽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무게를 바꿉니다. 이제는 돈의 숫자보다 마음의 온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입니다. 돈은 우리의 수고를 담은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 시간을 무겁게 만들지 말고 가볍게 흘려보내세요. 그때 인생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더 깊게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배움과 새로운 도전에서 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나이 들어서도 배우며 사는 삶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이제 뭘 배우겠어? 하지만 그 말 속엔 이미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배우는 순간마다 다시 젊어집니다. 나이를 이유로 멈추는 순간 인생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일, 스마트폰 하나를 더 잘 다루는 일도 배움입니다. 배움은 거창한 교실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처음 해보는 일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젊음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의 뇌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낸다고요. 즉, 호기심이 살아있는 한 인간은 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귀찮다, 이젠 됐다는 말이 습관이 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결국 노화는 나이보다 마음의 다침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나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주는 일입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삶에 다시 의미를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하루가 무료하게 느껴질 때 새로운 배움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그 하루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배우는 과정엔 서툼이 따릅니다. 하지만 서툼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솔직한 아름다움입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시간 자체를 즐기면 됩니다. 완벽함보다 즐거움이 오래가고 성공보다 지속이 더 큰 의미를 남깁니다. 그렇게 배움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 뇌는 깨어나고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 젊음은 몸의 세포에도 영향을 줍니다. 삶의 활력이란 결국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배움의 또 다른 선물은 연결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새로운 관계와 웃음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혼자 배우는 것도 좋지만 함께 배우면 배움은 기쁨이 됩니다. 배움은 인생의 시간을 늦춰줍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이의 수를 세지 않게 됩니다. 그저 하루가 신기하고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 감각이야말로 나이 듦을 가장 우아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삶의 후반부에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호기심입니다. 이제 늦었다는 말 대신 이건 처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깨어나면 다음으로 되찾아야 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존감입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 자존감과 자기가치의 회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쓸모로 평가합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식이 독립하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다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가네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는 일의 유무나 역할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시대를 위해 스스로를 버텨온 그 세월은 누구의 기준으로도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존재의 무게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잇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잇는 데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나는 이제 늙었지.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노화는 몸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그 말에서 시작됩니다. 자존감은 외부의 칭찬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라납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남이 몰라줘도 스스로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엔 남의 시선이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보다 스스로의 존중이 우선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잘하는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더 빛납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나를 무시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보는 건 나의 일부일 뿐, 내가 살아온 시간의 깊이는 그들이 다 모릅니다. 세상의 시선은 바람 같아서 잠시 스쳐갈 뿐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한번 세워두면 평생을 지탱해 줍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취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해낸 기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순간, 스스로를 조금 더 다정히 대하는 습관, 그 모든 것이 자존감을 쌓는 벽돌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점점 단순한 진실로 돌아갑니다. 결국 나는 나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다시 세상을 향해 웃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웃음이 인생의 무게를 가장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웃음과 긍정의 힘, 그 단순하지만 놀라운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생을 조금 가볍게 만드는 가장 단순한 비밀, 바로 웃음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웃음은 점점 줄어듭니다. 어린 시절엔 하루에도 수십 번 웃었는데 어느새 우리는 미소 한 번 짓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삶의 무게가, 걱정이, 그리고 지나온 세월의 피로가 표정을 굳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방향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즐거운 일이 생겨야 웃는 게 아니라 웃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순간 뇌는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이 진짜 행복으로 바뀝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에너지를 품습니다. 웃음은 몸에도 약이 됩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며 통증을 완화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한 번 스스로를 웃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유머 한 줄, 음악 한 곡, 따뜻한 사람과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색이 밝아집니다. 물론 살다 보면 웃을 수 없는 날도 많습니다. 걱정거리, 외로움, 건강 문제.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웃음은 더 필요합니다. 웃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힘든 일을 마주하면서도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고비를 넘은 사람입니다. 혹시 이 나이에 무슨 웃음이야 하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웃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손주가 건네는 말 한마디에 웃고 커피 한 잔에 향해 미소 짓는 그 순간이 삶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웃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듯하지만 그 미소 하나가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인생이 무겁다고 느껴질 땐 먼저 웃어보세요. 웃음은 세상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반항이자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해주는 내면의 약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쌓이면 결국 인생 전체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나이 들어 가장 아름다운 주름은 웃음이 만든 주름입니다. 그 주름 속엔 삶의 이야기가, 감사가, 그리고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웃는 얼굴은 늙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젊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웃음으로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법, 즉 마음을 편안히 다스리는 훈련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실 현실의 문제보다 기대의 무게에서 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대부분은 누군가를 향한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라면 이렇게 해줘야지. 배우자라면 나를 이해해줘야지. 세상이 조금은 공평해야 하지 않나.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현실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선 기대와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놓아줌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세상도 결국은 내 통제 밖의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을 지켜주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실망시킬 때, 상황이 예상과 다를 때 그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순간 감정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기대는 애정에서 비롯되지만 집착으로 변하면 결국 자신을 옥죄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기대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아쉬움이 담겨 있죠. 그 기대를 조금만 줄이면 그들의 삶을 인정할 수 있고 내 삶도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삶의 모든 관계에서 평화는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세상은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는 건 어렵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것이 나이든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통찰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기대가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이지 집착이 아닙니다. 희망은 마음을 열지만 집착은 마음을 닫습니다. 희망은 흐름을 따르고 집착은 멈춰서 세상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건 바람의 방향이 아니라 그 바람을 억지로 틀려는 마음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삶의 평온은 그곳에서 피어납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들어옵니다. 결국 내려놓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여유를 얻는 일입니다. 마음의 짐을 덜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면 다음 이야기는 그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활력을 얻는 법, 작은 일과 봉사를 통한 생기 있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제는 쉴 때가 됐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살아있고 마음은 쓰일수록 따뜻해집니다. 삶의 활력은 노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움직임에서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라 하면 돈을 버는 일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 일은 돈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작은 역할이라도 맡고 하루의 일부를 세상을 위해 쓰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감각이 자존감의 근원이 되고 그 자존감이 다시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이웃의 반찬을 나누는 일,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주는 것도 훌륭한 봉사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거창한 일보다 이런 작은 친절로 더 따뜻해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이제는 그냥 쉬어야죠. 하지만
진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향하는 일을 하며 얻는 편안한 피로감 속에 있습니다. 조금 땀 흘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만족감, 그것이 노년의 젊음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봉사는 거창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나도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람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세상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우며 느끼는 작은 보람, 감사 인사 한마디에서 오는 미소,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빛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내 에너지를 쓰는 일, 그게 바로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일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봉사는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꾸준히 하면 삶은 다시 생기를 찾습니다. 노년의 젊음은 근육이 아니라 목적에서 나옵니다.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지,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의미가 결국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쓰이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일수록 삶은 다시 따뜻한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제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열렸다면 마지막 9번째 이야기에서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감사와 죽음의 수용, 그리고 소소한 행복, 인생의 마무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삶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올 때, 따뜻한 밤 냄새가 집안에 퍼질 때, 누군가의 안부 한마디에 미소가 번질 때, 그때 우리는 이미 행복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가진 것이 아니라 느낄 줄 아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바로 그 마음의 근육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의 소중함을 봅니다. 감사는 삶의 빛을 다시 켜주는 스위치입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도 감사를 배우면 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년의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끝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현재를 온전히 삽니다. 언젠가 이별이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지금의 하루를 더 아끼게 되고 사소한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불안해지고 죽음을 인정할수록 삶은 고요해집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수용의 지혜입니다.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에게 필요한 마지막 공부입니다. 감사와 죽음의 수용은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두 지금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왔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알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이미 내 곁에 있었다는 걸요. 좋은 사람, 따뜻한 밥 한 끼, 평온히 잠드는 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욕심 대신 감사로, 불안 대신 평온으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인생의 마지막을 두렵지 않게 만들고 소소한 행복은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잘 사는 인생이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을 충분히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를 진짜 지탱해 준 것은 거대한 성공도 화려한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 조용히 스며 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밥, 다정한 인사 한마디, 누군가의 손끝에 닿은 온기, 그 소소한 것들이 쌓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비워가는 연습입니다. 쓸모없는 욕심을 덜어내고 억지스러운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시간에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일. 그렇게 비워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삶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편안히 떠날까를 생각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떠남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가 되려면 오늘을 아끼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줄 가장 큰 힘입니다. 누구나 결국은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혼자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가 되려면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 걸 줄 알아야 합니다. 수고 많았다. 그래도 참 잘 살아왔다. 그 한마디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이제부터는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기보다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고마워하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 자체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 9가지 지혜는 결국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덜 가지려 하고 더 느끼며 지금을 사랑하라. 그 단순한 진리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이제는 편안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벌써 늦은 게 아니라 새로운 행복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 여정에 매일 한 줄의 따뜻한 지혜를 더해보세요.